듭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을 경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승만 때 한일 수교가 안 됐느냐. 이승만은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정대시키면은 반드시 한국에 경제적 침략을 할 것이다. 무력 침략은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다시 식민지 된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안 된다. 내가 있을 때는 일본과 수교할 수 없다. 다만 형편이 좋아졌을 때 일본과 대등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수교를 해야 된다. 그 시대는 바로 박정희 시대죠. 그러니까 악역을 맡은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압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적대 관계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계속 이승만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일 수교하도록 했는데 그 이런 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하고 제발 좀 수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참 외교적으로 너무 좀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등을 향해서 저런 고얀 놈이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런데 번역은 그렇게 안 했대요. 통역은. 그러니까 들레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난감하게 돼가지고 아이젠하워를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회담장으로 왔어요. 다시 회담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딱 보더니 오늘 내셔널 플레스 클럽에서 내가 연설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난 먼저 가겠다 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참고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아래입니다. 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은 농담으로도 말이죠. 한 번도 농담으로도 한국 사람은 안 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분처럼 한국 사람들의 보통 한국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분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박정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정희는 국민을 교도 대상으로 봐요. 교육 대상으로 봤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박정희는. 그러나 이승만은 이분의 기독교적 신앙도 뭐 뒷받침되었겠지만 농담으로도 한국 사람 안 되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 뭐라고 그랬다? 조선의 위에 양반은 세계에서 최하고 백성들은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자질, 품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승만의 마지막 염원이 뭐였느냐. 흔히 우리가 왜 휴전 조약, 정전 협정에 왜 우리가 그 서명을 안 했느냐 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휴전 협정에 서명 안 하는 걸 카드로 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도록 하거든요. 한때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호방위 조약을 안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걸 안 달래면은 달래야 이게 휴전이 되겠는데 달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반대를 하다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계속 이승만이 미국을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전이 아니다. 통일이다. 자유통일, 북중통일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를 흘렸는데 여기서 무승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휴전하고 나서 그 뒤에 제네바에서 정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전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정전 이후에 한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이승만은 그 정치 협상에서 합의점이 안 나오면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북진할 때니까 미국은 우리를 지원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미국을 괴롭힙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때 과연 국군이 북진해가지고 그 중공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도외시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휴전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휴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어마어마한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위정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된 게 참으로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의 염원이, 북진통일의 염원이 이승만 대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가면은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과 평화공존으로 가는 거죠. 평화공존. 물론 박정희의 평화공존 대북정책의 대전략이 있습니다. 시간을 벌자. 평화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평화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 자주국방력 건설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우위에 서가지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대전략이 있었죠. 선건설 후 통일, 선건설 후 민주, 뭐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 자유통일 대전략을 우리가 지금 다시 살릴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란 체제의 존재 이유가 공산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평화통일, 평화공존, 뭐 화해, 이게 됩니까? 저쪽은 창으로 덤벼드는데 우리가 방패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도 자유통일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국격이 달라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수비에서 공세로 가고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 전략 또한 이승만처럼 역사적, 이념적, 실용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근대화 전략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사자 노선입니다. 박정희는 자조정신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자조정신, 스스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 이룰 수 있다. 자립경제가 있어야 자주국방력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자유통일로 갈 수 있다. 이 정신을, 이 노선을 이분은 통치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건설 후 민주 후 통일. 선건설, 이게 지금 세계 후진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경제 건설을 먼저 할 거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느냐. 경제 건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민주주의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민주주의를 먼저 한 나라 치고 지금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선후 관계를 박정희는 정확하게 잡았다. 그 다음에 이분은 민주주의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귤을 서울에 심어보라고. 그게 제대로 되느냐? 귤이 아니라 탱자가 된다. 탱자 민주주의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한국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국민의 기본권도 좀 제한해야 된다. 왜냐? 국가가 지금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겠느냐? 미국도 카나다가 적화가 됐다고 하면, 공산국가가 들어섰다고 하면, 과연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처럼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체적 민주주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박정희를 설명할 때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최초의 사람이고 최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비판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주의 한국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박정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주체성, 자주성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의 마지막 전략은 중화공업 건설이죠. 중화공업 건설이
이 사람의 유신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게 중화공업 건설 아닙니까? 중화공업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코스트를 줄여야 한다. 정치 코스트를 줄이려면은 유신헌법이 필요하다. 해서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박정희는 두 번 쿠데타 한 사람입니다. 5.16 쿠데타, 유신 쿠데타, 이게 다 쿠데타입니다. 국회를 해산해버렸으니까. 그 대신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중화공업 건설 6대 핵심 산업입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화학. 이게 지금도 우리 수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게 결국 박정희 덕 플러스 박근혜 덕이죠. 박정희의 중화공업건설 그리고 의료보험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체제가 세계 최고가 됐고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가지고 질병관리 기능을 강화한 박근혜. 그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런데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죠.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팠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그 이야기 안 해요. 그 우물물에 오히려 침 뱉고 앉아 있습니다.